어떤 세력이든 우리 국가의 근본 이익을 침탈하려 든다면 우리 핵무력은 이외의 자기 돌직하는 사명을 결단코 결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네, 북한이 지난 8일부터 노동당 중앙위원회 8기 5차 전원회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관련 보도를 최소화하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 연구위원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북한이 이제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그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이제 이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8일, 그러니까 그제 시작됐다고는 하는데요. 뭐 구체적인 내용은 관영 매체를 통해서 이제 전해지진 않고 있고요. 네, 이번 회의의 이제 성격이 무엇일지, 주요 의제가 무엇일지 이제 관심이 좀 쏠리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제 그러니까 북한 체제에서 제일 큰 정책 결정 기구는 당대회입니다. 네. 체제 수립이 8번 했거든요. 이제 마지막이 지난해 1월에 8차 당대회. 예. 그리고 당대회 사이사이에 주요 의사 결정을 하는 가장 큰 단위가 이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입니다. 전원회의. 예. 여기 이제 정위원과 후보위원을 합치면 한 250명 되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확대회의는 여기에 군, 내각 관련 이런 사람들이 이제 방청을 하는 걸 확대회의라고 그러거든요. 이번이 확대 회의라고 하죠. 예,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근데 김정은 위원장 집권 11년간 전원회의를 12번 했거든요. 네. 근데 지난해 1월부터 지금까지 1년 반 사이에 벌써 5번째 전원회의거든요. 1년 반 사이에 뭐 굉장히 많이 한 거죠. 굉장히 많이 한 예, 거죠. 예. 매우 빈번하게 한 거죠. 그렇게 보면 그 1년 반 사이는 어떤 사이냐면은 바로 코로나, 네. 대북 제재, 그다음에 경제 위기, 그다음에 식량 위기 이런 게 집중된 상황이거든요. 물론 북미 관계도 교착됐고 남북 관계도 교착됐고 이 문제도 있죠. 그러면서 최근에 한편으로는 핵미사일 모라토리엄 파기, 이제 ICBM 발사했죠. 네. 핵실험만 남겨뒀죠. 이런 측면이 있지만 그러나 큰 틀에서 보면 5번의 전원회의에서 상당 부분이 내부 문제였어요. 경제발전 5개년 계획, 그다음에 코로나 방역,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식량 위기 이런 걸 다루는 문제들이 주로 집중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아마 내부의 어떤 여러 가지 그 문제들, 산적한 문제들이 주요 현안일 것 같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원회의에서 주요한 예를 들면은 핵실험 중단이라든지 아니면 미국과의 장기적 대결이라든지 이런 것들 또 결정해 왔거든요. 네. 그 두 가지가 섞여 있다고 봐야죠. 네. 뭐 그렇게 이제 중요한 회의만큼 이제 내치와 외치 다 다루게 될 것이다. 그 말씀하신 대로 근데 북한의 지금 그 내부 사정이 상당히 좀 심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볼 것이다.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든가 뭐 식량난 이런 게 어느 정도 좀 심각한 상황으로 보시는지요? 일단은 식량 부족 상태는 계속 지속되고 있고요. 예. 왜냐하면은 지난 한 1년 반 정도에 비해서 쌀과 옥수수 가격은 한 20-30%가 계속 오른 상태로 계속 가격이 유지가 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식량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코로나 이게 이제 북한이 이 최근에 이제 그걸 코로나 상황을 인정을 하고 12일 날이죠. 5월 12일 날 인정을 했는데 근데 그 당일 날 인정을 하고 바로 2달 동안 완벽한 이동 통제 격리를 결정을 했는데 식량을 구입할 시간을 단 하루밖에 안 줬다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면 취약계층들은 식량을 구입을 못 하죠. 이제 그 상태에서 봉쇄가 들어가니까 식량 위기도 도래했고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상황도 지금 보도하는 것과 다르게 질환자도 폭증했고 사망자도 상당수 발생한 걸로 지금 얘기들이 들려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사자와 이 코로나로 인한 그 사망자가 동시에 발생하는 상황이 벌어지고요. 그러니까 29일 날 해제를 풀었거든요. 평양은 지방은 일부 통제하고 있지만 예. 그것도 상황이 개선된 게 아니고 계속 막고 있으면 이제 터질 것 같으니까 완화시켰다는 게 내부에서 들려오는 전언이거든요. 근데 치료약도 없고 백신도 없고 식량도 지금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를 본다 그러면 매우 복합적인 위기 상황이고요. 그렇다고 지금 국경 무역을 또 완전히 또 열 수도 없거든요. 중국도 원하지 않고 북한도 원하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사면 초과인 상황이고 또 북미 관계, 남북 관계는 완벽하게 교착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런 게 지금 여러 가지 복합적인 위기 국면이다 이렇게 봐야겠죠. 겉으로는 공개적으로는 얘기는 안 하지만은 사실상 체제에 이제 위기를 맞고 있을 것이다. 좀 이렇게 진단을 해주셨고, 지금 이제 이 관영 매체에서 이 보도를 구체적으로 안 하다 보니까 단편적인 이제 정보만으로 이제 추정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 이번에 이제 상무위원 중 경제총괄하는 김덕훈 내각 총리, 북한의 이제 대표적인 경제통이죠. 가장 먼저 이제 호명된 점에 비춰서 역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내치 그리고 이제 국내 이제 경제 이런 부분을 이제 중점을 두고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이제 북한이 그 이번에 그 전원회의 결과에 대해서 매일매일 이제 보도는 안 하고 있거든요. 이전에는 뭐 이렇게 이 경과를 계속 전할 때도 있었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지금 이제 과거에는 내각의 총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김정은 체제에서는 내각이 경제 사령탑으로서 힘을 실어주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내각 총리의 정치국 상무위원 진입이라든지 아니면 위상의 제고는 뭐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요. 근데 이제 과거와 다르게 지금 주요 의제나 아니면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거의 전혀 안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거는 지금 말씀드린 그런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 대한 어떤 여러 보관들이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백가쟁명식으로 여러 가지 미리 준비된 안건들이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위기 상황을 다루는 여러 가지 안건들이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리되기 전까지는 이게 아직 나오지 않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 경우는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네, 이례적이다. 워낙 이 상황이 복잡하기 때문에 내부적인 이제 토론과 논의를 한 다음에 공개적으로 발표할 거 안 할 거 이제 나중에 이제 분류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발표를 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예, 그렇게 아마 정리해서 나올 거고요. 예. 김 위원장 뭐 총화나 결론도 아마 나올 겁니다. 네. 일단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메시지가 이제 전원회의에서 어느 정도 이제 암시가 될지 이것도 이제 관전 포인트고요. 그리고 핵실험이 임박했다고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언제 이제 실시가 될지 여러 가지 관측이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까지 한 2달 정도 임박했다, 매일 임박했다고 그랬죠. 예. 그건 사실은 그 주 소스가 미국입니다. 미국 정보 당국 쪽에서 흘린 소스가 많았고요. 그 얘기는 실제로 임박했다기보다는 하지 말라는 경고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ICBM이나 미사일을 발사하는 건 기술적 보안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건 해야 됩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네. 그러나 핵실험은 지금 당장 급하지가 않습니다. 인도나 파키스탄도 6번 수준에서 끝냈고요. 북한도 6번을 했거든요. 기본 데이터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실험을 추가적으로 해서 새로운 핵탄두의 신뢰성을 검증할 필요는 있지만 소형 핵탄두라든지 아니면 대형 핵탄두라든지 그러나 기본 데이터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핵실험은 급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ICBM은 급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미국 본토까지 도달할 기술이 없거든요. 예. 제 기준으로도 북한의 ICBM 기술은 정상 기술의 50%를 아직 못 넘기고 있거든요. 미국의 셀리번 안보 보좌관도 그렇게 확인을 했고요. 예. 그러면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고 그러면 이거는 기술적 측면보다는 정책 성격이 훨씬 큰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모라토리엄 파기 예고했고 한 이유도 기술적인 필요성도 있지만 한미 특히 이제 미국에 대한 압박의 성격이 있거든요. 네. 근데 북한은 하겠다는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거고 미국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지금 막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중국은 옆에서 지금 불편해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요 기싸움이 지난 2달에 있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임박했다는 건 제가 보기엔 좀 과장된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정치적 타협점이 찾아지지 않으면 이제 언제든지 북한을 하겠죠.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이 전원회의 끝나거나 아니면 언제든지 북한이 마음먹음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러나 그거는 북한의 선택은 결국 북미 관계에서 미국이 원하는 북한이 원하는 조건을 들어주면은 제가 보기에는 아마 대화국면을 넘어갈 거고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이제 핵실험을 단행하겠죠. 며칠 사이에 이제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다 이런 관측이신데. 그러니까 정치적 타이밍을 네. 계속 조절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나 기술적으로 본다면 아마 7차 핵실험 정도는 할 수 있는 준비는 이제는 끝난 것 같습니다. 이전의 핵실험을 보면은 이제 이 봄, 가을, 겨울에만 이루어졌었고 장마철은 이제 피해서 했다. 왜냐하면은 이제 이 관측 그 장비 자체가 이 우기에는 비가 오면은 이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비가 오는 날씨는 이제 피할 것이다 이런 시각도 있는데요. 동의하시는지요? 풍계리 자체가요. 네. 완벽하게 잘 갖춰진 시설이 아닙니다. 예. 산악 지역이고 장마나 비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 시설들이 일반적인 선진국이 가지고 있는 그런 안정된 핵실험 시설이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도 핵실험 과정에서 갱도가 무너진 적도 있었고요.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기상이나 아니면 여러 조건이 가장 좋은 시기. 그러다 보니까 우기는 피하고 그다음에 오전 중에 하는 이유도 바로 여러 가지 장비나 아니면 측정 결과나 이런 게 오전이 편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뭐 장마철은 피할 수 있는데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장마철이라고 핵실험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때가 불편한 것뿐이지 정치적 타이밍이기 때문에 만일에 장마철에도 정치적 타이밍으로 해야 됐다고 판단하면 그때도 하겠죠 이제는. 정치적 요인을 더 고려할 것이다.
네, 그런가 하면 이제 국민의힘 이제 이 태영호 의원 같은 경우는 북한이 속도 조절에 나설 것이라고요. 오늘 아침 이제 YTN 뉴스에 나와서 전망을 하셨는데요. 잠깐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우리가 6차 핵실험 때와 지금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고 하는데 그때와 지금의 상황이 뭐이 다르냐라고 예. 보면 예.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가 그때와 지금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6차 핵실험 때는 김정은과 시진핑 간의 소통 단절이었습니다. 예, 고의나 소통 단절되기 때문에 북한의 행동의 독자성, 자유로움이 대단히 많았는데 예. 지금은 북한은 코로나의 시간이기 때문에 김정은 자체가 중국 공산당의 경험을 배우겠다고 이야기했고 예. 중국의 지원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7차 핵실험은 중국에게도 엄청난 부담입니다. 핵실험을 하면 북한 주민들은 제껏 알아차립니다. 지금 석탄도 마음대로 중국에 팔지 못하고 있는데 그럼 앞으로 중국이 석탄을 계속 사줄까 이런 여러 가지 경제적 요인들이 대단히 이제 심각히 깔려 있기 때문에 예. 이걸 북한 당국도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이렇게 핵실험으로 갈 수는 힘들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서 이제 중국이 불편해하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이제 중국으로부터 지원도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핵실험도 속도 조절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전망인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충분히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나 북중 관계에 대한 오해가 북한은 중국말 듣지 않습니다. 그동안의 북중 관계의 긴 역사를 보면 북한은 자기 마이웨이를 가지 중국 때문에 전략을 바꾸진 않아요. 그러니까 북한이 만일에 핵실험이 필요하다 그러면 단행을 하지 뭐 중국의 승인을 받거나 용인을 받거나 그건 북한 정치문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최근 수년 동안의 흐름이 그렇다는 겁니까? 아니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북한은 항상 중국과의 관계에서 상당한 자율성을 확보해 왔고요. 네. 중국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별로. 왜냐하면 모택동이 힘들었을 때 북한은 그만큼 도와줬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상호 대등한 관계지 중국에 의존하거나 아니면 중국의 주요한 정책 결정을 그쪽이 뭐 승인을 받거나 그런 사례는 제가 북중 관계 역사상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이번의 경우도 만일 핵실험이 필요하면은 단행을 하지. 물론 고려는 하겠지만 중국이 결정적인 변수는 아닐 겁니다. 예. 오늘 이제 싱가포르에서는 그 아시안 안보 회의가 이제 개막을 했죠. 한국과 중국 국방장관이 이제 2년 7개월 만에 이제 만났는데요. 여기서도 이 북한 핵실험 관련한 그 논의가 좀 있었겠죠? 지금 물론 이제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참여, 예. 뭐 나토와의 관계 이런 게 이제 중국에게 상당한 부담이 되겠죠. 그러나 지금 중국에게 가장 뜨거운 감자는 북한의 추가 핵실험입니다. 네. 왜냐하면 뭐 일부에서 중국이 뭐 북한의 핵 개발을 도와주고 있다. 왜냐 북한이 핵을 개발하면 결과적으로는 한국 내에 핵 보유론을 자극하거든요. 네. 아마 북한이 추가 핵실험하면 당장 한국 국내에서 우리도 핵을 보여야 된다는 얘기 나올 거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의 확장 억제는 그건 약속이지 그게 지켜질지 안 지킬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럼 결국 북한의 핵 보유는 남한의 핵 보유를 자극할 거고 이건 일본의 핵 보유를 자극할 거고 이건 대만의 핵 보유를 자극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북한의 추가 핵실험은 중국에게 매우 불편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그 문제에서 집중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 같고요. 나머지는 아마 부수적일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상황은 김정은의 이제 결정에 달렸다 핵실험은 뭐 이렇게 전망을 하셨습니다. 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